네, 김지팔입니다. 여기 이쪽 이 도시하고 이 도시 같은 도시로 보이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원래 이랬던 도시가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모든 건물을 다 부셔갖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기 레바논 남부에 있는 키암이라는 곳인데요. 레바논 남부에 있는 키암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이 집들 전부 다 폭파해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레바논 남부 알키암 2026년 3월 3일 2026년 4월 13일 41일 만에 이스라엘에 의해 도시 전체가 지어졌습니다. 가자 지구랑 똑같은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기진의 미군 항공기 공격으로 인한 피해 새로운 위성 사진. 공개의 새로운 위성 사진에 따르면 쿠웨이트 부에린 기지에 있던 미군 치누크 헬리콥터와 알리알 살렘 기지에 있던 헬리콥터가 피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장소는 여기 쿠웨이트에 있는 뷰에린 기지가 여기에요. 여기 헬리콥터 잔뜩 있잖아요. 이것들이 공격당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공격당한 거예요. 이 장소.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람 링컨이 이란 해안에서 250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거는 이란 미사일이 도달거리에 있는데 지금 휴전 기간이라 그냥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이란에 대한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근 빠따지 이 사람아. 중국 미자르비전은 서방 해군 전력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위해 공동 진영을 구축하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것도 와 있고 미국 것도 와 있고 그렇게 와갖고 지금 지중해에서 이제 2차 공격 준비하고 있답니다. 네, 이 영상은 새로운 최근 위성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미군 C-130 2대 뽀개진 자리 있지 않습니까? 헬기하고 그 장소에 대한 새로운 위성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이 그 현지인들 쫓아내고 나무 베고 막 집 뺏고 하는 그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서방이 무슨 잡지에 표지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말이 많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이란 철도 시설 6곳이 복구되어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고. 근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찾으면서 제가 봤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많아? 여기는 철도 공사하면서 다리를 엄청나게 막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 장소 찾으면서 이게 철도잖아요. 철도가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다리 또 있죠. 조금 가면 또 다리 있어요. 여기 다리 굴다리 막 다리가 계속 있어. 계속 나와. 이렇게 이건 뭐 뽀갤 때 천진데 이 다리만 뽀개도 이 철도 다리 재공사하다가 시간 날밤 보내겠어. 또 이거 다 그런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권력층에서는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현재 중동 분쟁의 작전적 전술적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이란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적대적인데 자기네가 나서지는 않고 지상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제거를 위해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기뢰 제거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뭘로 기뢰를 제거한다는 건가요? 미국 수중 드론이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수중 드론 같은 걸로 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미국에는 기뢰 제거함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기뢰 제거함 있는 한국이나 일본들어 와서 여기서 기뢰 제거를 좀 해라 이런 얘기 제스처 같은데 과연 한국하고 일본이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헤즈볼라는 정교한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빈트 제베일의 한 주택에 진입했지만 집 전체가 폭발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비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점령군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수습하려던 중 헤즈볼라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던 방식인데 빈트 제베일에서 여기 조금 아까 보셨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어느 건물을 점령하러 들어갔는데
그 건물 전체가 다 폭발물로 돼 있어갖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터져버렸대요. 근데 그거 어디서 제가 봤냐면은 여기 바흐무트에서 요쪽 남쪽 요쪽 어디에서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바그너들이 그 건물을 점령하려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건물이 폭발해 버렸어요. 이쪽 어디였어. 그거를 우크라이나군이 그 건물에다가 폭발물을 심어두고 후퇴한 거였거든요. 그 작전이 그대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레바논군도 그걸 봤나 봐, 그 영상을. 미국과 이슬람마바드 회담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의 희귀 사진. 그래서 이 이슬람마바드에 가갖고 이란 대표단이 보니까 제이디 벤스가 갑자기 회담을 중단시켰다고. 얘기 잘 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막 들어왔대요. 유명한 시오니스트 2명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위트코프하고 쿠시너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뭐 속닥속닥 하더니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파토 났답니다. 임명을 요구한 회담 관계자들은 AP통신에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회담이 또 아니 이거 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2차 회담을 또 하자는 거야? 그냥 쇼잖아요. 그냥 쇼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쿠시너를 다시 보낼까요? 예? 그 누가 방으로 들이쳤을까요? 바로 트위들디와 트위들덤이었어요. 위트코프와 쿠시너가 네타냐후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쇼죠. 이거를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기는 메시지 가지고 들어온 척하고서는 파토 낸 거지. 이란의 극단주의 정권이 교체될 때 우리의 임무는 완수될 것이다. 모사드 국장 이스라엘입니다. 그래갖고 미국 전쟁부 장관이 또 인도네시아에 가갖고 뭐 속닥속닥 했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는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말라카 해협. 뭐 인도네시아랑 어떻게 얘기해서 여기를 막겠다는 건가? 이쪽에서 호르무즈에서 막기 힘드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막겠다는 거. 이게 대만에서 뭐 전쟁 일으키는 것보다 여기가 낫긴 나은데 그건 뭐 돼야 되는 거고. ISW 지도를 보시면 스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에 변화가 없고요. 네. 쿠피안스크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크라스나리만 지역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그롭스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굴리아이폴리아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로지아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수상 드론을 러시아의 광섬유 드론이 쫓아가서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장면이고요. 광섬유 FPV 드론이 흑해에서 대공 유도 미사일 장착한 우크라이나군 무인정 바라쿠다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건 광섬유고 또 광섬유 아닌 거, 이 러시아 또 FPV 드론인데 이것도 광섬유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좀 약간 이런 노이즈 같은 거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쓰면 어떠냐. 근데 그걸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 계란 드론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지금 마우스로 계속 클릭하고 있잖아요. 이 사각형 이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이 조종사가 이 목표 타겟 지점을 마우스 커서로 계속 클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냐면 인공지능, 초보적인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각 영역을 그 미사일, 계란 드론한테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기로 쫓아가라고. 우크라이나는 최전 선보병의 최대 30%를 지상 기반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할. 우크라이나 뭐라고? 보병이 부족하니까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돈은 누가 주는데? 이런 이제 로봇 사례를 보여주고 이런 로봇을 쓰겠다는 건가? 사람 대신? 그것도 괜찮겠군. 돈만 많으면 뭐. 네, 이건 뭐냐면요. 러시아가 레이저로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래 쪼여야 되는구나. 예? 레이저로 잠깐 쪼이면 안 되고 오래 거의 없어질 때까지 쪼여갖고 마지막 순간에 겨우 격추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이 사람은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정부에서 너는 군대 가지 말고 사람들을 사기를 북돋우는 일을 해라.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의 훌륭하신 분입니다. 러시아 로스텍이 집단 드론 운영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이 드론은 뭐냐면 집단으로 다니다가 이 드론 중에 제일 먼저 적 목표물을 이제 발견한 드론이 다른 드론한테 다 연락을 해준대요. 야, 목표는 저기, 내가 먼저 쳐박겠음. 니들도 따라와. 그러고 얘가 먼저 가서 쳐박으면 2번, 3번이 동시에 가서 쳐박는 그러한 이제 그 실험을 했답니다.
오데사 지방정부는 파나마 국적 선박 한 척이 이스마일에서 야간 드론으로 또 공격받은 거 계속 서로 공격하고 있죠. 크리보이록에도 공격을 했고 크리보이록에 또 뭐 검은 연기 나는 거 보니까 기름인가 보네. 예, 젤렌스키 송유관 얘기 나오고 우크라이나 관세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역 적자가 133억 달러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헝가리 총리가 바뀌었어도 우크라이나에 당장 좋아지는 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병력 배치 없이 90일 만에 발트 3국을 항복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발트의 방어 이니시어티브에서 왜 나왔을까요? 좀 공격 좀 해달라는 건가? 야, 러시아 90일이면 우리 정복할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 공격을 좀 해봐봐. 그럼 우리 정식으로 3차 세계대전 할 수 있거든. 뭐 이런 사탕발 이렇게 미끼 유혹인가? 헝가리 정부가 브뤼셀 지도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헝가리의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 이유는 헝가리에 실망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뭐 우크라이나에 돈 주는 문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당선 딱 된 다음에 나는 전 정부랑 똑같아. 왜 헝가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원유 및 정제 제품 수출 수익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어떤 놈이 해도 똑같다니까요. 누가 세금으로 삥을 뜯을 것인가 그걸 갖고 싸우는 거지. 긴똑강이 하나 이정재가 하나 어차피 상인들 삥 뜯는 건 똑같아요. 러시아 원유 및 정제 제품 수출의 수익이 3월에 증가했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러시아 상임 대표는 유럽연합의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대칭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이유가 지금 정권이 흔들흔들하니까 지금 이제 3차 대전이라도 해야 젤렌스키 스타일로 정권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우크라이나 간의 새로운 협력 패키지 돈 준다는 것이고요. 독일과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상호 방위 협정, 독일이 우크라이나랑 방위 협정을 일종의 나토 집단 방위 같은 거를 개별적으로 맺는 걸 했잖아요.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베이징에 가서 왕이하고 만나서 또 뭔가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중동 전쟁이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중국도 자기네로 번질 것 같으니까 지금 러시아랑 만나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이끌어왔으며 양국의 다방면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럼 이것 때문에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강요된 화해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트럼프한테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 사업하자 또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개발 기술을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답니다. 여기 뭔가 투자가 들어가 갖고 점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좋아지고 있대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하칸 피단 터키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베르시아만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 점점 중국,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터키까지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터키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관계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이렇게 이제 그게 되는 거지. 잠재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5개 아랍 국가에 공식적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 회담은 다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부통령 벤스는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너 같으면 가겠니? 가서 딱 봤는데 갑자기 위트코프하고 쿠시너 오지 말라던 애들이 중간에 들어와 갖고 야 네타냐후가 그런데 하지 말래.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얘기됐던 거 합의됐던 거 막판에 걔네들이 들어와서 귓속말 속닥속닥 하니까는 바로 뒤집고 나갔는데 또 하고 싶겠냐고. 제이디 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신의 예수 모습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농담으로 게시했다고 합니다. 뭐 농담이었겠지. 나는 그거 보고 하나도 안 놀랐는데 제 지인 중에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게 뭘 놀랄 일이야. AI로 이렇게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는 건데. 제이디 벤스는 온갖 말을 쏟아내며 사실상 남아있는 가톨릭 지지층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거는 그냥 핑계거리고
내가 볼 때는 카톨릭하고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리가 필요한데, 자, 카톨릭하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합쳐서 기독교로 지금 묶고 있잖아요. 예, 서로 얘네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교리상. 근데 지금은 그냥 한 몸처럼 기독교라고 통칭하게 됐잖아요. 이거 자체가 웃기는 건데 여기다 더 웃기는 건 자,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도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걸 이제 묶었다 쳐. 그래 기독교로 묶었다 치자고. 근데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그 더 원수지간인데 그걸 또 묶었다고 쳐. 그렇게 하고 탄생한 정권이 트럼프 정권인데 트럼프 정권에서 유대인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학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그래갖고 지금 이쪽 기독교 얘네들이 이제 유대교하고 손절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얼마 전 성찬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된 자신의 영적 여정을 자세히 다 정치인의 종교 활동이라는 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표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제이디 벤스의 이란 관련 발언. 그들이 한 짓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테러를 니네는 뭐 안 했냐?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유전선 리치 스타리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앞으로 이틀 안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건가요? 예, 또 주식시장, 채권시장,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또 배런 트럼프 막내 아들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란과의 전쟁, 세계 경쟁 성장 둔함이 인플레이션 심화, IMF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는 GDP의 57.2%를 정부 지출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구소련이 망할 때보다 지금 프랑스 뭐 그 경제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재정 상태가. 그러니까 이 마틴 암스트롱 말이 딱 맞잖아요. 2025년부터 27년까지 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국가부도 위기라고 채권 국채를 안 갚는 거예요. 국가부도가 뭐예요? IMF잖아요. 예, IMF 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IMF 때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권 바뀌기 싫으면 3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적이다라는 게 마틴 암스트롱이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였어요. 제가 그 마틴 암스트롱 홈페이지를 2028년인가부터 알았으니까 10년도 넘었지. 근데 여기 또 마틴 암스트롱 또 블로그 홈페이지에 여기 국가부채 이게 중동 얘기 나오는데 여기 500불 50불인가 75만 원이에요. 저 비싸서 이거 못 사요. 근데 여기 그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차례 사실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목차만 봐도 대충 이제 내용을 추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걸 제가 봤어요.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니까 중동 역시도 이 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가 몇몇 나라 건전한 나라 빼고는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IMF 위기야.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동, 또 뭐 서유럽 이런 나라들이 다 국가 부채 문제로 IMF 위기예요. 그러니까 3차 세계 대전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겠죠. 여기 뭐 난 읽어보진 않았지만, 북한이 신형 5천0급 조현급 구축함의 미사일 5발을 그러니까 배에서 미사일 쏠 수 있다는 거야 북한이? 네타냐후는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번역 모사드가 트럼프를 암살하고 그 책임을 이란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듯하다. 지금 트럼프랑 네타냐후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는 나는 네타냐후 고임에 속아갖고 얼떨결에 딸려 들어간 거야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뉴욕타임즈에. 누가 그런 식으로 불었겠어요. 나는 책임이 없어. 네타냐후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네타냐후 왜 나만 나쁜 놈이야. 나 너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래갖고 지금 배신감 느껴갖고 네타냐후가 죽이고 모사드가 이란이 그랬다 그러려고 그런다는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마틴 암스트롱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봤는데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순교를 뭐랄까 영웅화하는 거, 순교자를 영웅화하는 그런 그
가치 체계가 있어요. 믿음 체계가 이란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이래서 이란을 핵폭탄 떨어뜨릴 나라로 결정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옥세라는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져도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다 죽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게 옥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순교 개념이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순교 문화나 옥세 문화가 같은 것 같아. 근데 일본이 어떻게 됐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2방 맞고 항복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미국의 전쟁 좋아하시는 국회의원인 나으리가 우리는 이오지마 전투도 해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린지 이 사람이 그 이오지마 얘기를 한 거예요. 이오지마가 여기 있는 섬인데 이 섬에 미군이 이 섬을 점령하려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거예요. 이 쬐끄만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군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야, 얘네들은 빤히 졌는데도 항복을 안 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여기를 다 점령하려면 도대체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냐?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핵을 쏘자. 그래갖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 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서양 그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이런 서양 사람 사고방식으로는 전쟁에서 졌으면 합리적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복을 하고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졌어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다. 얘네들은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하고 악마다. 악마니까 뭐야? 핵을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 과정을 돌려갖고 여기를 공격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고 과정이 여기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옥세가 있다면 이란에는 뭐가 있어요? 순교가 있잖아요. 야, 순교는 옥세잖아. 순교 이코르 옥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디선가 이오지마 같은 사건을 일으키면 좋겠지. 여기 카르그 섬 그래서 선택당한 건가? 여기에 미군이 막 들어갔다가 이오지마랑 거의 사이즈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 공항도 항공 활주로도 있고 여기에 미군이 들어갔어. 그래갖고 막 싸우다가 여기 있는 그 이란군이 막 순교를 하면서 끝까지 싸워갖고 막 사상자가 엄청나게 났어. 야, 제2의 이오지마다. 아, 얘네들도 제2의 악마다. 일본 놈들 2차 대전 때 핵 맞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다. 얘네들도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졌는데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다. 얘네들은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이니까 핵폭탄을 어딘가에 떨어뜨리자. 이런 시나리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란이 선택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북한하고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제 로켓 엔진을 불법적으로 판매해서 그렇다고 하는 게 뉴욕 타임즈 2017년에 기사가 나온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가 나오는데 이거 돈 내야 볼 수 있어요. 이거 봐, 돈 내라고 나와. 내가 돈이 없어갖고 소개만 드릴게요. 그래서 제 화생방 이론 있지 않습니까? 김진팔의 화생방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화학물질. 자, 9.11 때 이런 화학물질 같이 생긴 걸 들고 나와갖고 야! 이놈들! 공격해야 된다! 화학물질 대량 살상무기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위협해갖고 뭔가 또 못된 짓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생물무기로 사람들을 위협해갖고 또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 방사능 무기. 이제 방사능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김진팔의 화생방 이론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이 그 대상으로 딱 정해진 것 같고 시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할지 아니면은 몇 달 후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제 생각에는 한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빌 쿠퍼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방사능 핵구름으로 위협해갖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살려봐 주세요. 뭐든지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발바닥을 핥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